다들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속한 핀테크 산업 시장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원래 규제기관인데 요즘 산업 촉진기관이 된 것 같아요. 그 핀테크 업체들을 혁신 지원하기 위해서 85 예산을 잡았다고 자랑합니다. 그 정도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원 유입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뭐 기술을 잘 아실 것처럼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환경은 뭐 성장 동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웨캐시는 기업, 그러니까 B2B 핀테크 회사입니다. 90년대에는 저희가 은행 점포에 가서 금융을 했어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IT 기업이 이제는 금융 플랫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행에서 주는 채널에서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IT 기업이 주는 플랫폼에서 금융을 하기 시작해요. 웨캐시는 그 중에서 기업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은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 몇 개 업체들이 시장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식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 600조쯤 돼요. 우리나라 마켓이. 근데 기업은 3,700조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거는 3,700조 중에 1,000조 정도는 웨캐시 플랫폼에서 이미 돌고 있습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금융기관을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개별 금융기관을 일일이 접속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원인터페이스로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 가치는 연결입니다. 모든 금융정보가 저희 플랫폼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쌓인 금융기관을 기업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융합입니다. 연결돼서 데이터가 기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업무와 금융은 원 프로세스로 융합됩니다. 이건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 시스템 있잖아요. ERP라는 업무 시스템은 금융이 인베디드 된 융합 솔루션으로 다 대체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이제 웨캐시 비즈니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이제 웨캐시 비즈니스 전체를 담은 그림입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금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금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업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이 네 가지 통합 솔루션입니다. 공공 인하우스, 대기업 브랜치, 중소기업 격리나라, 해외기업 이제 브랜치 글로벌, 이 네 가지 솔루션으로 저희 플랫폼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공공기관 인하우스입니다. 저희 제품의 특성이 금융기관과 기관 내부 시스템을 연결한 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계좌가 뭐 예를 들면 1,000개, 2,000개 있어도 개별 금융기관 접속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솔루션에서 원클릭하면은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돼서 쌓이고 리포트 됩니다. 공공기관의 인하우스 뱅크 확산됐던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행정사고.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 행정사고 없습니다. 그 주요 고객은 이제 금보나 경기도 포함해서 한 425개 정도가 지금 도입됐고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요 타겟 시장이. 수는 작은 반면에 단위 시장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공급률은 2,000개 중에 425개 보급돼서 한 21% 정도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보급률이 좀 가파랗게 보급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한 800개 정도 보급했고, 올해 한 2,000개 정도 추가로 이제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입니다. 메인은. 그러니까 고객당 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초기 도입할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도입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공공기관은 업무가 좀 복잡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상품 구조는 인하우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연동된 통합자산관리 시스템이고요. 고객은 이제 한 5,000개 정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저희가 이제 800개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한 매년 1,000개 정도 느는 추세로 가입률도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한 20만 원, 30만 원 수수료가 메인 수익 모델이고, 도입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수익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음 이제 중소기업 격리 나라입니다. 중소기업은 뭐 인적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은 이겁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 마치 스마트폰 앱 다운받아 쓰듯이 쓰게 하자. 그게 이 비즈니스를 만들 때 가장 근간이 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1시간 정도만 설명 들으면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에 한 80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시장이. 매년 한 7, 8%씩 늘어나고 있고요. 규모는 한 5,200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한 10,000개 정도 했고 올해 한 2만 개 정도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0,000개 은행 점포에서 우리 제품을 저희 고객들한테 공급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하는데 광고를 통해서 저희 온라인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 고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널은 세무사무소 채널을 지금 셋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채널이 완성되면 연간 한 4만 개씩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캐시 핀테크 플랫폼은 크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금융기관 네트워크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기업들이 거래하는 메이저 증권사들, 그 다음에 카드사, 우리나라 전부 다 하고, 보험사, 기업이 거래하는 메이저 보험사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글로벌 한 350개 정도 금융기관이 연결됐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는 뜻은 글로벌 은행 계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정보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랫폼의 연결 네트워크는 기업 ERP입니다. 174개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ERP를 구축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과 저희 플랫폼의 연결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매월 한 30개 정도가 이제 우리 플랫폼에 기업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2,100개 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플랫폼이 2,100개 기업이나 기관이 연결됐는데 그전에 540개니까 한 25%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자기 실무를 하는 그곳에서 금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이 연결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급여팀에서 급여 시스템 화면에서 급여 지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우리 플랫폼으로 급여 파일이 넘어와요. 근데 우리 플랫폼에서 급여 파일이 넘어오면은 자본부서 직원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자본부자 결제를 받아요. 돈은 자본부에서 나가니까. 결제하면은 은행으로 날아가서 지급됩니다. 지급된 결과가 우리 플랫폼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급여 시스템으로 가서 자동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체크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통합되고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서 궁극적으로 금융은 이제 더 이상 은행 어떤 특정한 채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업무 시스템에서 합니다. 물류 시스템에서 하게 되고 회계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웹캐시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ERP 업체하고 웹캐시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RP 업체들이 저희 플랫폼을 고객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장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장 특성입니다. 기업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된다는 거지. 사실 기업 시장, 개인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우리 솔루션의 특성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우리 솔루션 들어가서 ERP하고 연결되면은 못 뺍니다, 절대. 예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1년에 50조 정도, 55조 정도 움직이는 플랫폼이거든요. 저희 인하우스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는데 55조가 움직여요, 저게. 55조가 들어가서 54조가 나가요. 병원 약국에. 근데 매년 3년마다 계약하는데 이거 못 바꿔요. 요 두 개는 선점자가 가진 어떤 이제 뭐 자연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데 나머지는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년간 저희가 축적의 시간을 가진 셈입니다. 제일 큰 플랫폼이 뭐냐, DNA가 뭐냐면 이 기업 인터넷 뱅킹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철수한 롯데 사업인데 이 기업 인터넷
비즈니스를 백본으로 금방 말씀드린 어떤 자금관리 서비스 같은 게 시작됐습니다. B2B 핀테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은행 메이저 11개 은행하고 제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은행 만개 점포에서 웹키스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어요. 아까 경리나라 은행을 통해서 판다 했잖아요. 11개 은행에서 경리나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은행이 왜 웹키스 솔루션을 팔아주느냐. 그 기업은행하고 같이 해서 인하수가 들어갔는데 그 55조는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메인 어카운트. 기업은 돈은 여러 계좌에서 받는데 직업은 한 계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계좌 쟁탈전이 은행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MS 이런 핀테크 솔루션이 딱 들어가면은 그 계좌는 그 은행 겁니다. 우리 핀테크 플랫폼에 연결된 금기관 네트워크가 있고 이건 마케팅 채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은 웹키시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특허권이 46건에 여타 지적재산권 포함하면 220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B2B 핀테크 하려면 우리 지적재산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피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20년간 대한민국의 금융 엔지니어를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B2B 분야에. 여섯 번째 이제 진입장벽이 금융 클라우드입니다. 금융 클라우드. 우리나라에 클라우드는 많아요. 클라우드는 일반 클라우드는 많은데 금융 클라우드는 지금 이게 유일합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KT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는 KT가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웹캐시가 그래서 은행 수준의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춘 클라우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글로벌 금기관 망입니다. 현재까지 한 350개 정도가 연결됐고요. 이 망을 계속 내릴 겁니다. 어떤 CFO가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자기가 진출한 국가의 현지 법인의 계좌 정보를 우리 플랫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저희 비즈니스가 보면 B2B, 핀테크, SI, 기타, 심지어는 공공 SI까지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눈에 보이니까 비즈니스 기회들을 탁탁 스태킹해서 해서 비즈니스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에 걸쳐서 계속 정리해왔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SI는 완전히 정리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B2B 핀테크만 남길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매출이 이제 좀 정체 상태인데 고객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출이 정체 상태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2018년 지금 한 500억 정도 이 분야가 됩니다. 500억 정도. B2B 핀테크 분야는 매출이 한 500억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수준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추이는 2017년 이제 90억 원대에서 110, 120억 원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서는 매년 수수료 베이스로는 한 80억, 90억쯤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게 비즈니스 어떤 모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못 났다는 얘기 계속 듣는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I 사업. 그러니까 적자인 SI 사업을 뭐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한 7.5% 46억이 이제 3Q 기준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는 한 58억, 60억 정도 올라가면서 8% 정도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10%대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올해 사실은 저희가 경리나라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를 처음 시작했는데 광고 부분을 감안하면은 아마 실질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은 10%대 이미 패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문제입니다. 2019년이 실질적으로 웹캐시가 이제 글로벌 B2B 핀테크 글로벌 진출 원년인데 일본하고 베트남 올해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1월부터 이제 사업을 개시했고요. 베트남은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저희가 그 R&D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R&D 센터 인력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캄보디아에 120명 되니까 웹캐시는 전체 한 220명 정도 R&D 센터에 연구 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해외 진출 전략은 시프랍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철저하게 한국에서 만들 겁니다. 현지 법인에서는 마케팅만 철저하게 그 국가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제1은행을 통해서 초기 시장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기업은행하고 지금 프리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6천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초기 마케팅을 하는데 일단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마케팅을 해서 BP를 만드는 게 1차 목표고 2차가 이제 해당 국가의 기업들한테 이제 그 국가 B2B 핀테크 플랫폼을 우리가 선전해 나가는 전략, 그게 이제 글로벌 전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꿈꾸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웹캐시 플랫폼에 와서 웹캐시 플랫폼을 연결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거. 그래서 3,700% 전체가 우리 플랫폼에서 흐르는 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2021년에 격리나라 1,000개 정도, 격리나라 10만 개 정도를 보급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웹캐시는 B2B 핀테크 쪽만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B2B 핀테크 쪽에는 영업이익률은 어차피 이 분야는 20%에서 30% 이상, 25%에서 3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는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때 되면 아마 25%, 30%쯤 될 거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1차 이제 고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고지는 이제 20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차는 아까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플랫폼 보급률이 한 10% 남짓됩니다. 그래서 2025년쯤에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거. 이게 이제 2차 목표고, 그때쯤 되면은 스토어 제품이나 연결 솔루션도 이제 그 플랫폼 기반에 작동하기 시작을 끄고 글로벌 시장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한 축을 맡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 회사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